오늘 저희 트레이딩 심리, 트레이딩 멘탈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멘탈에 의해서 트레이딩 퍼포먼스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죠. 개인적으로 이 스포츠와 트레이딩에 멘탈적인 부분이 많은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트레이딩 하면서 멘탈적으로 힘든 순간이 누구든 다 찾아오는데, 오늘 경기와 트레이딩의 스팟들을 비교해 보면서 멘탈적인 부분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력이 좀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실력이 점점 올라오면서 멘탈 관리가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셋업이죠. 그리고 그 셋업에서 나오는 진입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잠깐 집중을 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의 상황에 따라서 내 진입을 주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멘탈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내가 타고 나서 익절로 잘 가고 있다가 돌아와서 내 본청을 치고 날아간다던가, 아니면 내 손절만 싹 먹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1번, 2번 같은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지만요, 1번과 2번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저희는 운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3번의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가 상당히 위험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운이 없다라고 말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이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운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실력에 수렴하기 때문에 3번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더더욱 철저하게 매매를 분석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알고 있는 전략을 놓칠 때예요. 물론 저는 축구를 잘 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황의조 선수가 비슷한 스팟이 왔을 때 골을 넣을 확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까운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황의조 선수 본인이 제일 안타까워 했겠죠. 자, 11월 17일 S&P 스팟 가지고 왔습니다. 30분 추세 기준으로 하락으로 굉장히 강하게 쏟아내렸을 때 민감도가 높은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탈 매매나 아니면 헤드앤숄더 매매, 이 둘 중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탈 매매를 기다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탈 매매를 놓쳤을 때 혹은 손절이 나갔을 때 이번에 헤드앤숄더로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헤드앤숄더 셋업을 기다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탈 매매를 스킵하고 헤드앤숄더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 셋업을 잡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셋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헤드앤숄더 스팟은 주지 않고 이탈해서 바로 저점까지 날아가 버린 그런 스팟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마 헤드앤숄더 기다리셨던 분들은 3925 근처에서 셋업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스팟이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나 A급 스팟이라는 걸 알고 머리 위로 손절을 걸고 이 바닥까지 노리는 손익비도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라는 걸 알고 계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까지 가 버렸을 때 내가 계획했던 그 전략을 태워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이걸 탔으면 내가 못해도 계약당 20에서 한 24틱 정도는 익절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매매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치는 순간 올라왔을 때 눌림을 한 번 더 잡아볼까? 아니면 이탈하고 나면 그 밑에서 민감도를 올려서 다시 잡을까? 아니면 올라오면 하락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머리를 만들고 다시 내려오는 걸 잡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셋업을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 셋업을 좀 더 빨리 타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 셋업이 조금 더 안 좋은 셋업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비중을 태우게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러고 나서 탄 그 다음 셋업이 익절로 가면 땡큐지만, 익절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셋업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스팟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눌림을 주고 다시 내려가서 익절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손절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지금 매매 로직에 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은 아니고 저희 멘탈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전략을 놓쳤을 때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 다음 안 좋은 셋업에서 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놓친 셋업에서 딸 수 있었던 돈을 생각하고 오늘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데 내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탔으면 나는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골대의 저주죠. 물론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골대 2번 맞고 골 안 들어가서 다행이지만, 우루가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피가 말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겠죠. 이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골대의 저주와 같은 스팟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셋업인데 놓쳤어. 혹은 익절로 잘 날아가고 있었는데 본청을 치거나, 익절로 잘 날아가고 있었는데 손절을 치거나, 이럴 때 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골대의 저주 같은 것도 멘탈에서 나오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레이딩에서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 분석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귀를 해보면서 리밸런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11월 23일 나스닥 매수 셋업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30분 60분 추세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 그리고 매수의 모멘텀이 들어온다라는 가정하,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어깨와 머리까지 도달하는 길목에 매수를 쫓아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셋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제 장이 열리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요 근처에서 미리 보신 분들이 아마 매수 셋업을 타려고 했을 겁니다. 잘 타신 분들이 타점을 잘 잡았다라는 가정하 뭐 이런 곳에서 들어왔겠죠. 그러면 11,760 근처에서 잘 잡았다가 위로 날아가는 셋업을 보고, 특히나 요즘 같은 장이 상당히 choppy하기 때문에 본청을 아마 거셨을 겁니다. 본청을 걸었는데 내려와가지고 내 본청을 딱 먹고, 혹은 심지어 내 약손절을 치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요럴 때도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날아가는 순간, 이 순간에 멘탈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날아가는 걸 보면서 얼른 그 다음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고점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 이제 지표가 터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지만, 그 다음 눌리는 공간에서 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가늠해야 되겠죠. 다시 이탈하는 공간에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근데 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지표 발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한테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본청을 치고 날아갔을 때 일단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지표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순간 너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공간입니다. 애초에 그냥 셋업을 버리던가, 아니면 장이 다시 세틀 다운 되고 난 이후에 좋은 셋업을 찾아서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치고 간 경우에도 뭐 약손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멘탈이 털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멘탈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 플랜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제 플랜 B가 되겠죠. 근데 이제 경험이 조금 많이 없을 때는 내가 멘탈이 털리는 순간에 그 다음 플랜을 생각하면 우리의 전두엽이 우리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판단이 잘 안 서죠. 그래서 애초에 진입을 할 때 내가 본청이나 아니면 약손절이나 혹은 손절을 쳤을 때 그 다음 플랜을 미리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다소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조금 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대의 저주처럼 내가 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복귀하면서 리밸런싱 하시면서 그 다음 플랜을 가지고 매매 임하시면 조금 더 견고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멘탈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각각의 진입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본청을 치고 약손절을 치고 날아가는 그런 셋업들을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셋업이고, 그 셋업들이 그 다음 셋업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트레이딩은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셋업이 나오고, 저희는 그 안에서 최대한 꾸준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나머지는 시장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지난 매매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 진입에만 집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 순간에 감정이 들어오지만 최대한 이 1번과 2번에 집중을 하는 거죠. 물론 괜찮기 위해서 그 다음 셋업이 먹히는 셋업인지 아닌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치 통계적으로. 그래서 3번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멘탈이 다소 흔들리는 스팟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매매를 감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플랜 B가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시면 그 다음 매매를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이성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수비수 김민재 선수 상당히 든든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뛰고 있는 리그에서 이제 결정적인 골을 막은 케이스죠. 오늘 해설을 들어보니까 별명이 만근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천근추에서 조금 더 과장을 해서 만근추가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대단한 수비수라는 별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 뭔가 내가 멘탈이 흔들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MRU랑 MDD의 개념에서 MDD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공격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수비에, 방어적으로 덜 두드려 맞는 것에 치중을 하시고, 멘탈을 잡고 난 이후에 다시 공격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가 마음대로 잘 안 풀릴 때 다시 빨리 치고 나가려고 하면 더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만근추 김민재 전략을 생각하시고 단단하게 여러분 계좌를 조이면서요, 조금 더 방어적으로 비중을 조금 더 줄이고 손익비가 조금 더 괜찮은 스팟에서 들어가시고 A급 전략에 치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틈틈이 멘탈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심리적으로 힘든 스팟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리밸런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